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하고 함께 수능 완성 챕터 2, 넘버 3, 3번 문제 한번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지 묻는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주장, 주제 묻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글쓴이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간에 역저 변결어가 없다면 결국 첫 문장과 끝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예시가 등장하는 부분, 예를 들어 for example, for instance, such as, including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건 예시 앞부분이 바로 이 글에 무엇일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해 주는 겁니다. 예시를 왜 드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조금 더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요. 뭘 알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요? 본인이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바, 즉 그게 주제죠. 그래서 요지, 주제, 주장 묻는 문제 마찬가지로 예시 앞부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론을 나타내 주는 뭐 therefore, 그러므로 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등등의 표현들 그 뒷부분을 읽어주시면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바를 우리는 어느 정도 캐치해낼 수가 있고요. 대놓고 독자들한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You should, 아니면 you must 이런 표현들은 정말 뭐 너무나 확실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을 지니면서 우리 한번 3번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여러분이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지문입니다.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어떤 수치를 여러분의 주관을 개입시켜서 해석을 해버리다 보면 자칫 지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작가는 가치 중립적으로 딱 제시했던 건데 그걸 여러분이 가치를 개입시켜서 해석을 자칫 잘못해버리면 다소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의 억측을 처음부터 개입시키지 마시고 주어진 지문 내용을 충실히 해석을 해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작가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보셔야 제대로 된 독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맥켄지라는 사람은 reports, 보고했어요. 자, 뭘 보고했냐면 between 30% and 40% of the typical company's revenues. 전형적인 회사의 수입의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가 are generated, 만들어진다고요. 창출된다라는 거죠. 뭐 물론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뭐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선생님 전명구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주어가 될 수 있습니까? Between A and B는 수치, 퍼센트를 강조해주기에 들어간 표현에 불과한 거고요. 결국은 몇 퍼센트의 명사, 사실은 이게 문법적인 주어죠. Typical companies revenues, 이게 문법적인 주어입니다. revenues가 복수였으니까 당연히 is 안 쓰고 are 쓴 거, 이거 잘 쓴 거예요. 확인됐나요? 다시 내용상으로 봅니다. 전형적인 회사의 수입의 한 30에서 40% 정도는 발생되어지는데요. 고객들에 의해서. 당연히 고객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죠. 근데 어떤 고객들이요? Who would be? 전 이 부분 잠깐 읽고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돈이 될 만한 고객들로부터 이 수익이 창출된다고 생각했는데 작가는 unprofitable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돈이 되지 않는, 속된 말로 수익이 되지 않는, 수익성이 좋지 못한 그러한 손님들에 의해서 그 회사의 30에서 40% 정도의 소득이 창출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만약 뭐 한다면 if their true cost to serve were applied라고 했습니다. 자, cost to serve라는 건 약간 경제적인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비용 대 serve니까 봉사, 비용 대 서비스. 고객이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이제 회사가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해해 보자면은 서비스 원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은 고객들이 지불한 비용 대비 우리 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서비스, 그거를 딱 비교해 주는 개념이 바로 cost to serve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원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고객들이 there는 customers를 받고 있는 겁니다. 고객들의 진정한 서비스 원가가 적용된다면 자, 어떻게 되는 진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고객들에 의해서 오히려 회사의 30%에서 40%의 소득이 창출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30에서 40%라는 걸 전체 회사 소득의 100 중에 30에서 40이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작가가 많은 수치다, 적은 수치다라고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치를 개입시켜서 와, 이 정도면 많은 수치니까 수익성이 나지 않는 손님들도 잘 챙겨야 된다, 이런 주제로 나아가는 건가? 라고 억측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힌트가 바로 나옵니다. Therefore라는 연결어 보여요? 예. 그러므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to 이하가 진주어죠. to conduct regular reviews. 행하는 건데요. 수행하는 겁니다. 정기적인 검토를 행하는 게 중요하대요. 무엇에 관한 정기적인 검토? 바로 그 고객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요.
고객층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되겠죠. customer base까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고객층에 대한 정기적 검토가 필요합니까? To identify, 식별하기 위해서요. Potential candidates for dismissal.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충격적이긴 합니다. dismiss라는 동사는요, 해고하다, 혹은 뭐 해산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포기하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그거의 명사 형태니까 포기 혹은 해산 정도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해도 되는 그러한 잠재적 후보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고객층의 정기적 검토를 행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수익의 30에서 40% 정도가 돈 안 되는 고객들로부터 창출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안 되는 고객층, 실제로 포기해도 되는 고객층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익성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어렵나? 근데 사실은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이미 나온 것 같은데. 왜냐면 이 다음 부분에 역저병렬어가 안 보입니다. 보이나요? 맨 끝에 가서 선생님 여기 however가 보입니다. 근데 이 역접 연결어는 사실은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나이프로라는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하는 부분에 안에서의 역접 연결어거든요. 그 전체 역접은 아니에요. 그럼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이미 나온 것 같은데요. 회사의 뭐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이익 창출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고객들에 대한 정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대놓고 나오는 보기가 있을까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신규 고객의 유치보다 기존 고객의 유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죠. 기존 고객의 유지라면은 기존에 있던 고객들을 dismissal 하기로 이제 dismissal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별하기 위해서 정기적 검토를 하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2번. 고객의 취향을 알고 공략해야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다. 마케팅의 가장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관련 내용은 아닙니다. 3번이요.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다. 고객 의견을 반영해서 돈 안 되는 손님도 막자 뭐 이런 겁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4번이요. 고객과의 친밀감 형성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뭐 로열티, 충성도 이런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이익 창출에 도움되지 않는 고객, unprofitable customer라고 표현했던 표현이죠. 정기적 검토, regular review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까지 대놓고 정답일 수 있습니까? 정답은 5번이에요. 나머지 내용들 좀 더 읽어보죠. If this is not done, 만약 이것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자, 이것이 그럼 뭔데요? 앞문장에 나왔던 정기적 검토가 되겠죠. 돈 안 되는 손님, 돈 안 되는 어떤 수익성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손님층의, 고객층에 대한 평가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sales, 판매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service resources, 서비스 자원 같은 것들은 will continue to be suboptimally deployed. 이 표현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suboptimally는 밑에 각주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최적이 아닌 상태로, 최적이 아니게. 우리 optimally가 최적의 상태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sub는 그 상태보다 바로 아래에 있는 상태니까 최적이 아닌 상태로 deployed, 이용된다 이거죠. deploy가 이용하다 이런 표현이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정기적 검토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판매나 마케팅이나 서비스 자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최적이 아닌 상태로 이용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인 상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돈 안 되는 손님들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 이 정도의 뉘앙스겠죠. 여러분이 이해를 못했을까 봐서 드디어 구체적인 진술이 등장합니다. 예시가 나오죠. 나이프로라는 업체 이름이 등장하고요. 뒤에 보시면 동격의 콤마 사이에 어떤 회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더 모르겠죠? 어떤 회사인지가 설명이 됐는데 플라스틱 인젝션 몰더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고3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알 거라고 예상하고 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 겁니다. 인젝션은 주입하는 거고요. 몰드는 그 틀에다 넣고 찍어내는 거, 형성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 플라스틱 사출 형용 회사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깁니다. 플라스틱 사출 형용 회사인 이 나이프로라는 회사는 had 800 customers, 800명 정도의 고객을 지니고 있었고요. and sales of $50 million, 약 이것도 여러분 실전 문제 같으면은 이것도 50 뒤에 100만, 50 뒤에 100만 공 막 갖다 붙이면서 분석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많은 정도의 금액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5천만 달러가 되겠죠. 일단은 5천만 달러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었대요. 언제? When it, 그 회사가요 decided to move out, 자 빠져나가려고 결심했을 때요. 어디로부터 빠져나가려고 결심했을 때, 자, low는 낮은, 뭐 적은 이거고요. value added는 가치가 부과되는.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유식한 표현으로 저부가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저부가가치 제조업으로부터 빠져나가기로 결심했을 때 대략 한 800명 정도의 고객과 5천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답니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many of these customers, 이러한 고객들 가운데 상당수가 served no useful strategic purpose. 자, 유용하지 못한 아주 유용한 전략적인 목적을 served
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뒤에 no까지 붙여서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해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안 되는 고객들이었다는 겁니다. 10 years later, 10년 뒤, the company, 그 회사는 had only 65 customers, 단지 65명의 고객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럼 이거 회사 망한 건가? 그런데 뒤에 봅니다. All of whom, 그 65명의 고객들 가운데 모두는 were large, 규모가 컸고요. And, 그리고 required, 요구했답니다. value added solutions. 앞에 우리 value added가 가치가 부과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의 솔루션들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cheap molded products.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찍어내는 그런 제품들보다는 좀 고부가 가치의 그런 해결책을, 솔루션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5명의 고객들은 정말 알짜배기 고객만 딱 남은 거죠. 우리 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고부가가치 해결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알짜배기 손님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However,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판매 수입은 감소했을까요? 증가했을까요? 증가했다는 것에 대한 예시로 나와 있겠죠. Had reached $450 million. 와우, 맨 처음 5천만 달러였다가 소득이 알짜배기 고객만 딱 남기니까 4억 5천만 달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 예시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그렇지, 돈 안 되는 손님 과감하게 잘라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선생님이 은퇴하고 나서 어떤 거 하고 싶다 그랬어요? 게스트하우스, 그쵸? 게스트하우스 하고 싶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운영할 때도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되는 손님과 돈 안 되는 손님. 예를 들어 뭐 게스트하우스에 뭐 장기 숙박을 하면서 제가 어제도 묵었고 지난달에도 묵었으니까 싸게 좀 깎아주세요. 정말 당장 디스미스를 하고 싶겠죠. 그지? 그렇지만 어떤 그 정말 이익 창출에 도움되는 사장님 제가 봤을 때 김치전을 판매해 보는 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그런 손님들을 남겨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 게스트하우스가 나날이 발전하겠죠. 자, 좋은 문제였어요. 좋은 문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를 일단 괜찮은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저거였어요. Identify potential candidates for dismissal. 빈칸 추론으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단 단락 순서 묻는 문제로도 그러므로 사실은 이게 결론이나 다름없었는데 어떤 그 돈 안 되는 고객 따라서 곧 포기해야 되는 그런 후보자들, 잠재적 후보자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고객층에 대한 정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첫 단락이었고요. 두 번째 단락, 만약 이러한 것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 고객에 대한 정기적 검토였죠. 그러니까 A단락 다음에 E단락 와야 되고요. 마지막 C단락은 A단락과 B단락에서 충분히 설명했던 것에 대한 예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단락 순서 묻는 문제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바로 4번